오한근 법사의 해결사. 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오한근 법사의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집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그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있는지 알려달라, 어떠한 방법이 있나, 현상이 있나, 이런 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좀 예민하거나 어떤 신명이라든가 직관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직이나 어떤 영가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지만, 좀 체질적으로 약간 둔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딘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딱 이 집에 살 때, 이사를 갔을 때 영가가 있나 귀신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좀 여기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가 예방이 필요합니다. 오한근 법사가 이걸 알려드리고요, 이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방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꿈자리가 심란해요. 계속 싸우는 꿈을 꾸고요, 자꾸 우는 꿈을 꾸고요, 자꾸 불길한 꿈을 많이 꾸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몸이 점점 이렇게 쇠약해집니다. 살이 빠지거나 식욕이 느는 경우도 있어요. 왜 영가가 들어오면요, 계속 먹어도 이게 배가 차지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자꾸 식욕이 자꾸 생기고요, 전과는 다른 생활 패턴이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안의 영가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안에 가족과 살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들은 그래도 강해요. 하지만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요,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봐도 이 집터가 어떤지를 갖다가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에서 소리가 난다? 화장실에서도 뚝뚝뚝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냥 어디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예민한 건지 자다가도 이상하게 소리가 자꾸 이렇게 툭툭 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집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딱 느끼기에 집안에 누가 사는 것 같아, 이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딱 기분이 들었을 때는요, 집안에 귀신이라든가 영가가 그 안에 지방령이 잠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옆집엔 사람이 안 살아. 윗집에도 할아버지가 살고 전혀 여자가 안 사는데 여자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이상하게 말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 내 귀에만 자꾸 들린대. 그리고 내 남편이나 우리 애들은 전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꾸 그 소리를 나만 듣는 거지. 그럴 때도요, 여러분, 그 집안에 영가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게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나한테 이게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접신이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뭔가 딱 주파수가 맞았을 때 그 기운을 확 느껴서 들어오는 건데, 정말 소름이 왜 싹 돋는 거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다, 위에서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오싹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집안에 영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영가가 있거나 이렇게 부정이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숨이 막혀요. 그리고 돈으로도 어려워지고요, 자꾸 짜증이 나고요, 내 신경 자체가 너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집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 거야. 뭐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다 우리가 은폐하잖아. 이제 집을 얻을 때, 집을 내놓을 때 이 집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꼭 어떤 사고가 없었어. 이 사람이 여기서 죽지 않았고 여기서 살다가 나가서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어. 그런 경우에도 집안에 부정이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건 저희 신도님 얘기예요. 집을 이제 얻다가 오피스텔을 얻었어. 근데 그 오피스텔에서 그 이사 가는 날부터 시끄럽게 시작을 한 거예요. 꿈자리도 심란하고 막 숨이 막히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윗집하고 자꾸 싸움이 나고 대립이 나고 했는데, 그 옆집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 살던 아가씨가 바깥에 나가서 자살을 했다고. 이거 얼마나 이게 흉측해. 그치? 이 집터가 안 좋은 거잖아. 그럴 때도요, 영가는요, 내 집으로 따라오는 습성이 있어. 그냥 내가 나가서 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건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사고사로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영가들은요, 결국엔 갈 곳이 없어. 따라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엔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도 영가가 잔입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얻으실 때요, 이 집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 잘 살았는지 그걸 갖다가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집을 얻을 때 빈집 있어. 그렇잖아. 빈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세입자가 살면 괜찮은데 빈집이 이럴 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는지 한 번은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 집이 이런 것 같아,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만 갖다 놓지 마시고요. 홍고추 말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나 어떤 이런 영가들은요, 소금과 홍고추를 무서워합니다. 되게 싫어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밥그릇에 굵은 소금하고 홍고추를요 놓으시고 방마다 다 두세요. 화장실에 하나 두시고요. 그리고 안방 그 침대 밑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들어온 현관 안쪽에 이 홍고추하고 소금을 놓으시고 한 달 정도 있다가요, 이 소금을 갖다가 버리세요. 왜 버리라는 이유는 이 안에 부정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터의 기운이 좀 정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불편해. 자꾸 누군가 사는 것 같고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실 때는요, 웬만하면은 이사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귀신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